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봉사를 연계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도 이제 최근 자료는 아닌데 한 몇 년 전에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통계 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봉사활동이 자발성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자발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봉사활동이 마일리지가 쌓이면 이걸 가지고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게 좋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는 유급 자원봉사자라는 이야기, 유급 자원봉사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게 과연 자원봉사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우리들한테 숙제를 많이 던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가 돈을 받으면 자원봉사일까 아닐까? 그리고 돈을 얼마나 받아야 자원봉사일까 하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존재하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자원봉사자가 항시 많은 기관들, 인접에 대학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관하고, 좀 멀리 떨어지는, 지금 김해시로 보면 대동면이나 이런데 주변에 이제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힘든 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교통비를 지급하여서라도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렇게 되면 저기는 가니까 여기 이렇게 주던데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가지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설에서 근무할 때는 특히 이제 저희가 만나는 애들이 그때 당시 저소득층 애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 자원봉사자들은 잘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와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번 올 때 여러 번 오겠다고 하는 의욕 높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보다는 정기적으로 와서 아이들한테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들을 좀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한번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그 친구가 그만둘 때 되니까 비슷한 친구를 데려와서, 그러니까 후배 중에 비슷한 친구를 데려와서 연결시키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많은, 그 시설 운영하는 데는 좋았던 것 같은. 근데 이제 단기로 와서 부분, 그리고 이제 한계가 있었어요. 대학생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한계가 뭐냐면, 특히 인제대 같은 경우 방학 기간에 이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방학 시간 때는 더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또 집이 또 멀리 있다 보니까 본가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이제 이야기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보면, 원어에서 보면 인간의 자발적 의지와 욕망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자유의지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의지, 욕망을 나타내는 자유의지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학점으로도 인정해 주셔야죠, 학교에서. 그랬을 때 그게 자발적 의지가 큰가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 문제를 치료하고 예방하며 공동 복지 목표를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에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라면 뭐 혜택이나 이런 것들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 근데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 들어갈 때는 잘못 들어간 경우들이 많았죠. 봉사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경력이 되어버리는 봉사활동이,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되는 부분이 있죠.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봉사활동을 할 때 시간이 많은 것들을 이제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 속에서 나의 봉사활동은 이렇게 해서 그것에 내 삶에 도움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 시간으로 되다 보니까 대신하게 되고, 좀 1시간 했는데 2시간, 3시간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폐지 비슷하게 됐죠. 이렇게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어서 이제 자원봉사의 특징 이렇게 하면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자발성, 두 번째 이타성, 자아실현성, 무보수성, 지속성, 복지성, 협동성, 교육성, 민주성, 전문성이라는 10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자발성,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로 활동,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의지가 본인의 의지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봉사활동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회가 봉사를 하는 게 내 스펙에 도움이 돼서 아니면 내가 나중에 뭘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크지 않나요? 그리고 이타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원동력이라고 하는데 지역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이 된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개인의 시간을 내서 아니면 돈을 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왜 저럴까? 라는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뭔가 이익도 없는데 왜 하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가 일단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가 바뀌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세 번째 자아 실현성입니다. 그러니까 메슬로의 욕구의 최종 단계가 자아 실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에 만족감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창업. 그러니까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면 계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하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고 그렇게 하지만 와서 하는 거죠. 그게 뭐 지금 당장에 좋아서가 아니라 뭐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부분이니까 그거 미래에 내가 뭘 하고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다. 근데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다음에 있는 게 무보수성인데요. 금전적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순수한 의미의 봉사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많이 숙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유급자원봉사라는 개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금의 공모사업 안에도 유급자원봉사자한테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급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만들까? 차라리 조금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자원봉사의 개념을 뭐 어떻게 보면 순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킬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부분. 일시적 충동적 행동이 아닌 의도되고 계획된 행동.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럼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계획서를 같이 만드는 작업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시적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제일 이제 센터 운영할 때 제일 당황했던 것 중에 뭐냐면 방학 전쯤 끝날 때쯤 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 자기가 누군지 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그 친구가 자기가 뭘 잘하는데 봉사활동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 일단 이제 뭐 그래서 그럼 오버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친구가 왜? 그 센터의 특성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봉사활동 그러면 청소 청소하는 게 봉사활동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기관들이 시킬 게 없으니까 청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그럼 그 자기가 뭐 엑셀을 잘한다 그럼 엑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요리를 잘한다 요리를 갖고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봉사활동 많이 그래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이제 복지성인데요. 지역사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한다고 해서 식당 뭐 이렇게 가서 일하는 게 자원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협동성인데요. 자원봉사자, 대상자, 조정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는 개념보다는 희생이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자원봉사자, 대상자, 조정자, 그러니까 관리자라는 부분들이 함께 역할들을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가 클라이언트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관리자가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지속성도 같이 맞물려 가는 거. 다음은 교육성입니다. 일반적인 일정한 교육에 참여하여 학습, 복지 교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교육이에요. 우리 클라이언트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우리 기관의 목적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하면서 이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 맞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조정하는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민주성, 자발적이며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기관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이게 안 맞아지면 갈등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뭐 아까 지속적인 여러 가지 아까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앞에 것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상, 영역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전문가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꼭 그런 뭐 전문가 교육이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게 맞아 떨어진다면 나중에는 이게 자원봉사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기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실습을 갈 때도 마찬가지로 뭐 자원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그냥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자, 거기에 맞는 실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뭐 저도 뭐 그런 관리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자원봉사를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뭐 피셔와 콜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지도자와 봉사활동의 지침을 결정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 봉사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를 합의 보는 과정이죠. 그리고 정부 지침에 봉사 시간을 몇 시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하고 단순하게 놀아주는 것도 하나의 뭐 봉사 지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교육적인 내용을 담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관리와 인사관리자 그리고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주요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러 명이 와서 활동을 해요. 이렇게 여러 명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서로 그러니까 했던 내용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선우도 필요하고 이 내용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지를 위한 기금. 뭐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학습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집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요리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그 예산이 만들어져야 뭐 요리 프로그램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까지. 그리고 조직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들을 지지하고 옹호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안에. 그럼 그 부분을 끝없이 지지해주는 역할들도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 관리 과정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이 많아요. 여러분이 뭐 알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1365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오늘 하고 있는 근데 또 유사한 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VMS라고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것도 따로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두블렛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적십자 뭐 이렇게 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자신들만의 그것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각각이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조금씩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공유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입하실 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원봉사 프로의 계획 및 업무 설계에 대한 역할들, 자원봉사자 성공적인 모집을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업무 설계는 자원봉사자 활용 당성 뭐 목표를 저걸 미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러니까 봉사가 필요한데 학습이 필요한 건지, 놀이가 필요한 건지, 체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음악이 필요한지, 우리 기관에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모집 요광들이 달라지겠죠. 왜 자원봉사에 의해서 수행하려고 하는지, 유급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왜 자원봉사자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 또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원봉사가 잘 만나면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죠. 방학 때 안 나타나는 상황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한테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 플러스 관리자가 어떻게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매칭들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업무 설계는 업무 분장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봉사자들한테 요거까지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업무 분장이라는 것은 업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용이하며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관리자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리자가 어느 선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봉사자가 안 왔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모집입니다. 효과적인 모집을 위해서는 봉사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뭐 우수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봉사를 하는 사람, 받는 사람도 다 하고 나서 뭐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중적인 뭐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 청소년 센터다 보니까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 인제대 의예과 친구들을 그러니까 봉사자로 모집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의욕이 높았죠. 그러니까 의예과면 학습을 잘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학습을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이 두 개가 다 깨졌어요. 본인이 공부하는 것하고 가르치는 거는 또 달랐던 것 같고, 공부의 욕구보다는 다른 욕구들이 더 많았던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못했던. 근데 어, 어, 나중에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아이들 중에 나 공부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하고 연결하는.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욕구가 있는데 배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대중적인 모집과 개별적인 모집, 그 자기 모집, 비공식적인 모집, 일방적인 모집, 직접 모집, 의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로 직접 의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집 방법들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치와 업무.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 큰 경우에 뭐 배치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뭐
저희 기관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아동마다의 배치가 있을 수 있고요. 학습 같은 경우는 개별 맞춤형이니까 요 친구한테 이렇게 맞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별도 맞춤을 하죠.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봉사자의 기대, 능력 및 기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는. 아까 엑셀 이런 거 잘한다 그러면 엑셀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엑셀 교육도 될 수 있는 거고, 기관에서 사용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배치가 잘못되면 직원, 자문가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나가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 건담할 수도 있죠. 그럼 평판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원봉사자 수행 업무에 대한 분장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도 감독과 평가인데 효과적인 지도 감독, 명확한 업무 지시 및 질문을 그러니까 질의하면 그에 대한 적절한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기관과 뭐 기대에 대한 전달, 인정과 감사, 그리고 행동 지도, 봉사자 욕구를 파악해서 이걸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교재를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움이 무엇이고 활동 이익등 주기적으로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그분들의 표현들을 받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관별 평가, 클라이언트 평가, 직원 평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정과 보상이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원봉사 관리자의 가장 큰 과제는 봉사자들의 중도 탈락 없는 지속성. 그래야 이제 업무 효율성도 생기는 거죠.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상이 뭐 만족 주는 뭐 문화적인 보상일 수 있고 물질적 보상일 수도 있고 경제적 보상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보상보다는 뭐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물질적 보상도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김해도 자원봉사센터가 김해는 하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봉사센터는 아니고 그러니까 동마다 자원봉사 캠프라고 해서 확장되는 개념들이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다. 설립 근거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목적은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조직 구성은 뭐 행정구조상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뭐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위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뭐 2021년 기준인데 직영이 122개, 위탁이 40개, 법인 운영이 83개 정도인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 이런 것들 보면 자원봉사의 기능은 수급 조정, 그러니까 봉사가 필요한 기관, 단체, 뭐 개인이겠죠. 앱에서 이걸 배치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관리를 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 이 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상담 하고 싶은데 저 몰라 하는 분도 있고 필요한데 그러니까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 이것들을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기록과 등록, 활동 기록을 관리하고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시스템에 대한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 회의장이 될 수도 있고 기자재가 제공될 수 있고 뭐 활동 지원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필요 아까 요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그 요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재료비 그리고 뭐 절차에 대한 거, 기금 조성하는 거, 단체 지원하는 거, 보험 가입하고 김해시도 이제 자원봉사 활동하다가 다치면 이렇게 지원하죠. 그리고 인정서, 봉사시간 관리, 뭐 봉사자들 좀 잘하는 부분에는 표창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뭐 독려하는 그리고 활동 관련해서 상담 정보, 관련된 자료 제공, 대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언론에 홍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사기 진작 이런 것들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양성과 연수, 오랜시간과 재교육, 자원봉사 스쿨, 위크샵, 교육,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성을 조금 높여나가는 작업들을 같이 하는 거고 홍보 개발 아까 신문도 만들고 사례집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자원봉사가 어떤 거다라는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네트워크화라는 건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예, 저도 이제 거기 저희 단체가 최초에 했던 게 자원봉사 단체이다 보니까 두리나리가 그게 여기서 활동을 했죠. 지금은 복지단체로 이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탈퇴를 하고 이제 역할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리고 교류 및 지역 연대 사업 협의회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조사 연구 그 자원봉사 우리 지역의 가장 뭐 대표적인 자원봉사 욕구가 뭔지 이런 것들 지역 조사까지 가져오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어, 가장 많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과제 이야기 드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에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직접 제출입니다. 직접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대표님한테 직접 제출하든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뭐 온라인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하고 그 지역사회 복지라는 것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